선생님, 네. 그런데 여기는 학군지다 보니 초등학생이 고등수학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실제로 초등학생이 고등수학을 소화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준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책 나와서 많이 바쁘시죠? 아, 네네. 아니, 저는 그 덕에 여러 채널에서 선생님 모습 볼 수 있어서 반가웠어요. 아, 네. 제가 요새 책이 나와가지고 제 채널 말고도 이제 타 채널에 여러 군데 출연을 하고 이제 출연할 예정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많이 채널 초대를 받아서 인터뷰를 할 때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연산, 사고력, 선행, 심화 이 큰 네 가지에서 이제 초등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실제로 제 채널에서 연산이랑 심화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가장 많이들 질문을 하는 선행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선행학습 하는 게 좋은가요? 선행해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어떤 타 채널에서 선행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의 대답은 항상 같아요. 이제 항상 되게 많은 질문을 받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선행학습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선생님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선행학습 필요 없다. 초등학교 때 무슨 선행이냐, 현행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선행학습 필요하다. 하면 좋다 이제 하는 의견들도 많은데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대됩니다. 일단 저는 선행학습이 꼭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 이제 그러한 친구들은 선행학습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친구들 예를 들면 어려서부터 본인이 이제 영재고나 특목고 입시처럼 어떤 노선을 확실히 일찍 정한 친구들은 그 시험의 이제 시험 시기를 기준으로 역산을 했을 때 이제 그 과정들이 길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선행이 꼭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꼭 그렇게 내가 영재고나 과고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이더라도 그러면 선행 안 해도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수학이라는 게 사실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어떤 모든 수학의 영역 모든 전 학년 이런 내용을 정말 무리 없이 다 순조롭게 다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드물죠. 이제 아이들이 수학학습을 쭉 해나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 막히는 부분도 생기고 특히 이제 어려워하는 영역을 딱 맞닥뜨릴 때도 있고 이제 그럴 때는 어떤 충분한 시간을 좀 써서 아이들이 수학학습을 탄탄하게 하고 가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본인이 어떤 힘든 과정을 접했을 때 시간 확보 차원에서라도 저는 초등수학 시절에 아이의 역량이 된다면 선행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아이가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과정을 반복하는 학습법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선생님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선행학습이 할 수 있으면 아이의 역량이 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항상 이제 여기서 단서가 붙죠. 올바른 선행학습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올바른 선행학습에는 항상 이제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심화학습이 바탕이 된 선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심화학습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 아이가 수학학습을 해나갈 때 본인이 하고 있는 학년이나 과정에서 심화학습까지 탄탄하게 이제 다 됐는데 아이가 역량이 좋아서 진도가 빨리 나간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선행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생님, 네. 그런데 여기는 학군지다 보니 초등학생이 고등수학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실제로 초등학생이 고등수학을 소화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학군지다 보니까 사실 타 지역보다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고등수학을 붙잡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얘네들이 이거를 전부 다 100%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이다라고 말하는 선생님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초등학생이 고등수학을 정말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럿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아이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제가 뭐 그 모든 학생들을 다 본 건 아니니까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 말도 안 된다. 무슨 초등학생이 고등수학을 어떻게 네. 이해하냐.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의미 없다. 고등수학까지 하는 건 의미 없다. 이제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봤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그게 불가능은 아니다. 왜냐면 직접 겪고 봤으니까. 실제로 아이가 역량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선행을 끌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마찬가지로 역량이 되는 친구들을 선행하는 건 안 좋다. 이제 이런 인식 때문에 불필요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소모하는 것도 사실 올바른 학습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인 경우에는 코앞에 내가 어떤 성과를 내야 되니까 암기식으로라도 공부를 막 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입시를 앞둔 암기식 학습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보다 오히려 깊이 있게 수학적 사고력을 가지고 깊이 있는 고등수학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아이의 역량이 되면 어떤 한계를 두지 말고 이게 실제로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해도 되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한계를 두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번 해보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 아이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 막 어릴 때 예체능 같은 경우는 피아노나 뭐 수영이나 이렇게 예체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 성인을 능가하는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시간과 돈과 열정을 막 쏟아서 하고 있는 거는 그 누구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그쵸? 네. 근데 수학은 특히 좀 약간 어린 아이들이 고등수학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일단 약간 안 좋은 시각으로 애를 잡네. 맞아. 어쩌네. 이해를 하나도 못하고 있네.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시각으로 일단 보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좌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우리 아이의 그 역량과 수준이 되면 한계를 두지 말고 일단은 시도해보자.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